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존 소프링님의 부자의 언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존 소프링님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특별하지 않은 20대를 보내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을 불안과 공포, 절망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척추 교정사로 일하며 평범한 소득을 벌었지만 평생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산 끝에 성공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해요. 진짜 불안 경제적 자유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를 들려주기 위해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부자의 언어는 픽션과 논픽션이 공존하는 책이에요. 부를 이루는 일을 정원 가꾸는 일에 비유를 해서 부를 일구는 과정을 이야기로 꾸미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자신의 경험도 말하고 있고요. 총 3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정원일 배우기, 2부는 부의 정원 가꾸기, 3부는 풍성한 수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 이야기에는 총 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를 이룬 정원사, 정원사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산투스. 산투스는 정원사가 부를 이루기 위해 준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 기회를 아주 제대로 잡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정원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 보호소에 있는 지미. 정원사는 청소년 보호소의 아이들에게 경제적 개념과 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미는 그중 한 아이면서 정원사의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게 만든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하고 싶은 일을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옆집의 오랜 친구 프레드, 그리고 부를 일구는 일에 비판적인 프레드의 아들 제러드. 이렇게 총 5명이 부를 일구는 과정, 이루지 못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3부에 나누어서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1부 정원 1 배우기에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을 읽어드릴게요. 1부 정원 1 배우기 1장 매일의 씨앗 부를 추구하라.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순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건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을 씨앗 삼아 자라난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부를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뒷뜰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부를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이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과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추가 희생. 희생이란 더 나은 명분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대가를 치르든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특별한 삶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킨다. 화창한 여름날 아침 정원사는 이웃집 뜰에 있는 제러들을 창 너머로 지켜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화단에 물을 주면서 너무 오래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 보였다. 편안한 삶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 주지 않는다. 정원사는 집 밖으로 나가서 제러드에게 울타리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해보세요. 자넨 일 하나를 마치고 다음 일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그런가? 제러드가 웃었다. 좋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오래죠. 특히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게 된 이후로는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얼마 전에 자네가 했던 말을 생각해 봤어. 자네가 말했지. 궁둥이가 닳도록 일하면 종국에는 다 잘 될 거라고 말이야. 네, 그게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전 혼자 일해서 성공하는 편이에요. 신이든 종교든 공상이든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제러드는 말했다. 자네와 철학을 노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할 질문이 분명해졌네. 왜 자네는 지금 당장 남는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쓰지 않는가? 왜 다음 일을 구하기 전에 돈이 될 일을 찾지 않는 거지? 철물점에서라도 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사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잠시 쉬었다. 그는 노동을 존엄하고 성스럽게 여겼다. 그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은 노동에서 나왔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뭐가 문제지? 평범한 일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군. 그게 자네가 수없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전 지금 엔지니어 일을 찾고 있어요. 제러드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자네는 지금 정원에 물을 주고 있어. 제러드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는 평범한 일을 해도 자네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저 매일 일을 하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라고요? 그게 이꽃에 물을 줘서 버는 것보단 나을걸? 정원사가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총 저축액은 있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에 관한 거야.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지. 그 시간을 작업을 하는데 차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게요. 제러드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의 정원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생각하게. 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네. 정신수양. 정신수양이란 정신 집중을 하는 매일의 의례. 불을 일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부에는 대개 멈춰 생각할 시간을 뜻하는 행운의 브레이크가 따라야 한다. 때는 가을이었고 저녁바람이 신선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오크나무 잎들이 땅에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군. 정원사는 집 뒤쪽 석조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를 홀짝이면서 넓게 펼쳐진 포도밭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프 한 대가 집 앞 구불구불한 차량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지미가 간밤에 전화를 걸어와 오늘 만나자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정원사와 지미는 즐거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했다. 정원사는 아이가 없었고 지미 역시 아버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산투스가 맡고 있는 이웃 농장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잡담을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로 들어갔다. 지미가 입을 열었다. 산투스 아저씨가 시작하는 걸 돕고 싶어요. 하지만 1년 넘게 수습 신분으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임시 자리야.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야. 특히 현금 흐름에 관해서 말이다. 산투스와 사이가 좋지 않니? 그런 거 없어요. 산투스 아저씨의 의도는 좋아요. 친지들에게도 도움을 청했고요. 봄이면 농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전략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지미가 말했다. 전략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 어느 정도는요. 전 늘 궁금했어요. 어째서 아저씨 일들은 그토록 잘 굴러가는지 말이에요. 아저씨가 하는 사업적 모험들에는 왜 실패가 없는 거죠? 정원사가 조용하게 빙긋 웃었다. 내가 실패를 무척이나 잘 감췄나 보구나.
그는 지미를 바라보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왔음을 알았다. 정원사는 낯선 아이디어는 생각조차 않는 제러드보다 지미가 훨씬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여겼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겸허해지게 돼. 고생하며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그가 지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하지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게는 행운의 브레이크라는 축복이 수없이 있었어. 운을 믿니, 지미? 지미가 고개를 저었다. 행운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별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나 역시 인과율을 믿는단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개인적으론 내일의 정신수양이 행운을 불러왔다고도 생각하지. 지미는 궁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대답을 재촉하진 않았다. 정원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폈다. 좀 걷잡구나. 날도 좋은데. 지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일어나 포도밭 자갓길로 걸어 들어가는 정원사를 뒤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정원사가 뒷짐을 지며 말했다. 미국 원주민들도 여기와 같은 땅을 걷곤 했지. 그들은 날씨가 변하길 기원하면서 춤을 추며 기우제를 올렸단다. 우리는 그런 일을 비문명인들의 원시적인 재래라고 일축하지만 기우제는 사하라 사막, 에티오피아, 중국, 아프리카, 태국, 심지어 유럽에도 있었어. 내가 기우제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고양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의 힘에 대해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해. 아저씨만의 기우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거 말고 할 게 없는걸요? 두 사람은 오솔길을 걸었다. 난 돈을 벌려고 고군분투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 그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한 만큼 흔하지. 하지만 내 성공에는 고된 노동과 매일의 정신수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이 두 가지가 나의 경제적 명운에 영향을 끼쳤어. 지미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씀이세요? 기적처럼 보이는 우연을 몇 번 봤지. 그 기적들은 인과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있단다.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인과율, 목표와 신앙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존재한단다. 난 그 증거를 봤어. 정원사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저씨가 매일 하시는 정신수양이 정확히 뭔데요? 정원사가 말했다. 내가 내 작은 정원에서 무얼 보든 그건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거란다. 조용히 몽상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 목표를 생각하며 깊이 명상하는 의례를 매일같이 치른단다. 목표에만 주의를 쏟아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정신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걸 느꼈어.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능력 그 이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고. 주술사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정원사가 껄껄 웃었다. 날 너무 엄격히 재단하지 말려무나. 많은 사람이 기원의 힘을 믿는단다. 내 인생에서는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과 영감, 우연의 일치, 계획, 기회가 왔어. 내 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일하지 않았다면 가뭄으로 죽었을 거야. 정신수양이 일과 태도, 행운에 모두 좋게 작용했어. 지미가 생각에 잠겨 걸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단다. 마음속으로 욕망을 경험하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의 강점으로 작용할 거야. 거기에서 내가 지닌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내면의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춘다면 그것이 길을 열어줄 거야. 정신수양은 깊고 숙고하는 시간, 매일의 의례를 말한다. 기도처럼 매일 집중하는 행위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투지에 불을 붙이고 행운의 브레이크를 만들어준다. 나는 매일 정신수양을 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일도 무척 많이 했다.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시진 않는다라고 작가 조시아 홀랜드는 우리를 일깨운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을 부르짖는 한편으로 스스로 도와야 한다. 시카고에 살았을 때 나는 정신수양을 행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신수양에 더 애를 썼고 다시금 사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나는 다시 목표를 종이에 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미래는 진공 상태였다. 그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매일 밤 그곳에서 재정적 목표들을 깊이 숙고하며 정신적 수양을 했다. 벽에는 목표를 걸어두었고 목표를 이룬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마음속에 새겼다. 이런 숙고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 목표와 열망을 충족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도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낭낭하게 콧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목표를 응시한다. 다시 눈을 감고 이 목표들을 경험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미래의 꿈으로 보낸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뜨고 다시 목표를 써놓은 메모를 본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 문구는 이런 내용이다. 경제적 안정, 손실 없이 한 달을 쉬는 힘. 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인다. 내 목표는 경제적 걱정 없이 1년 중 한 달을 쉬는 거였다. 벽에 걸어둔 두 번째 문구는 50살까지 달성할 더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였다. 경제적 자유. 나는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수양은 확신을 주었다. 나는 무의식 수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자 부를 달성한다는 또 다른 확약서를 벽에 덧붙였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불안 원하는 자의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이 그 결과를 보증한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마음이 분명한 목표에 고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다. 행운은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해낸 일들이 없었다면 불을 일구기는커녕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역시 느꼈다. 인생 수업, 정신수양. 불을 일구는 데는 고된 노동은 물론 행운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둘 사이의 균형이 내 삶을 바꿨다. 편안한 밤 되세요.